ham버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정민수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술에 의존하는 아버지를 돌보며 버거하우스에서 5년째 일하는 30살 요리사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 끼 식사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신념으로 모든 버거에 정성을 담아왔습니다. 그러나 눈 내리는 어느 날 한 노숙인 노인에게 무료로 버거를 대접한 작은 친절이 민수의 인생을 뒤흔들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벽 4시 30분 정민수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는 벌써 5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있었죠. 좁은 방 천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에 잠긴 항구 도시의 밤바다가 고요했습니다. 등대 불빛만이 간간히 어둠을 가르고 있었죠. 아버지 약 드셨어요? 민수는 작은 방문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바닥에는 또 소주병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병을 조용히 치우는 민수의 표정에는 피로함과 걱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간밤에도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약은 제대로 드셨을지 의문이었죠. 작은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밥통에서 어제 지은 밥을 데웠습니다. 단출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낡은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리고 코끝이 얼얼해졌지만 민수는 익숙한 느낌이었죠. 이 도시에서 겨울은 항상 매섭게 찾아왔으니까요. 버거하우스에 도착하자 민수는 곧장 앞치마를 두르고 오늘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방을 청소하고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다듬고 소스를 만들고 이 모든 일은 민수에게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12살부터 요리는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으니까요. 민수야, 오늘도 일찍 왔구나. 8시쯤 사장인 김대철이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손님이 줄어드는데 너무 많은 재료를 준비하진 마. 이번 달도 적자면 큰일이야. 민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정성스럽게 패티를 빚고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버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작은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오전 11시 가게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항구에서 일하는 듯한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죠. 어서 오세요. 민수는 진심 어린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드시겠어요? 클래식 버거 하나 주시겠어요? 민수는 즉시 그릴에 패티를 올리며 흥얼거렸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향이 주방을 가득 채웠죠. 신선한 양상추를 씻고 토마토를 얇게 썰고 특제 소스를 바르며 민수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그에겐 가장 소중했으니까요. 여기 완성됐습니다. 뜨끈한 감자튀김과 함께 버거를 내려놓자 손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버거는 처음 보는 것 같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이 손님들이 천천히 드나들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줄어든 느낌이었죠.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겨울이 길어질수록 가게 상황은 더 어려워질 텐데 아버지의 병원비는 계속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고 거리는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민수는 문을 닫을 시간을 기다리며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찢어진 누런 코트를 입은 노인이 어깨에 흰 눈을 잔뜩 묻힌 채 들어섰죠. 그의 수염은 반백이었고 주름진 얼굴은 추위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많이 추우시죠? 노인은 민수를 올려다보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밖은 눈이 많이 내려서 잠시 들어와도 될까 해서요. 물론이죠. 편하게 앉으세요. 민수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대접하려는 찰나 사장 김대철이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기요, 여기는 쉼터가 아니라 식당입니다. 뭘 드실 건가요? 노인은 당황한 듯 주머니를 뒤적거렸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잠시. 그럼 나가주세요. 손님들께 불편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민수는 노인의 초라한 뒷모습이 자신의 아버지와 겹쳐 보였습니다. 불현듯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종종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죠. 밥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누군가에겐 오늘을 살아갈 희망이 될 수도 있단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대접할게요. 노인분께 버거 하나 만들어도 될까요? 김대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요즘 장사가 어떤지 너도 알잖아. 무료 나눔 할 처지 아니야. 제 월급에서 빼셔도 좋습니다. 제발요. 민수의 간절한 눈빛에 김대철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우리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될 테니. 민수는 서둘러 그릴로 돌아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크고 두툼한 패티를 만들었죠. 가장 신선한 채소들과 특별히 아껴두었던 소스까지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감자튀김도 평소보다 넉넉하게 담았습니다. 여기 드세요. 오늘의 특별 메뉴입니다. 노인은 놀란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물론이죠. 맛있게 드세요. 노인이 조심스럽게 첫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가에 미세한 주름이 잡히며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무언가를 오랜만에 느끼는 듯한 표정이었죠. 맛있네요. 정말 맛있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은 지가 오래됐네요. 민수는 그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요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하지만 깨끗하게 버거를 다 먹었고 나가기 전에 민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당신의 친절을 잊지 않을게요. 노인이 나간 후 김대철이 민수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착한 사람이야. 하지만 사업은 자선 사업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 가게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손님은 점점 줄고 수익도 반토막이 났어. 게다가 넌 김대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료비도 아끼지 않고 손님마다 정성껏 대하느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상황에서 노숙자에게 무료로 음식을 주다니.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일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돼. 내 월급을 줄 여유가 없어 정리해고야.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5년 동안 일했던 주방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앞치마를 풀고 작은 사물함에서 개인 물건들을 챙기는 손길이 무거웠죠. 마지막으로 주방을 둘러보며 그는 그릴에 손을 가볍게 얹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노인의 미소가 떠올랐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작은 버거 한 입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금은 위안이 됐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터덜터덜 걸으며 민수는 갑작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아침 출근하던 버거하우스를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죠. 주머니에 손을 넣어 만져본 마지막 월급 봉투가 얇게 느껴졌습니다. 이 돈으로 아버지의 병원비와 약가 그리고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 민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의 따뜻해진 표정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버거 한 개의 값이 그 순간의 가치보다 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가르쳐 주셨던 대로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매개체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항상 그렇듯
방 안에는 희미한 술 냄새가 배어 있었고 바닥에는 약봉지가 흩어져 있었죠. 아버지, 저 왔어요. 민수가 조심스레 인사했습니다. 벌써 퇴근이야? 아버지는 흐릿한 눈으로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아들이 의아한 듯했죠.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께 해고 소식을 바로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이미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경제적 부담까지 알게 되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으실 테니까요. 오늘은 일찍 끝났어요. 저녁 드셨어요? 아직 별로 배고프지 않아. 민수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들어 식욕이 더 없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라고는 김치와 몇 개의 밑반찬뿐이었죠. 민수는 재빨리 앞치마를 두르고 남은 재료로 간단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특별 요리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민수의 손놀림은 주방에서처럼 능숙했습니다. 집에서도 요리는 그의 언어였고 특히 아버지를 위한 음식을 만들 때면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 이후로 요리는 민수가 아버지께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여기요, 드세요. 민수는 따뜻한 국과 반찬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식탁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첫 술을 뜨고 나서야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맛있네. 내 어머니 솜씨 닮았어. 그 말에 민수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언급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그 슬픔을 술로 달래기 시작했고 민수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끔씩 보이는 작은 반응들이 민수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죠. 식사를 마친 후 민수는 아버지의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오늘 가게에서 그만두게 됐어요. 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수는 노인에게 버거를 대접한 일부터 사장님과의 대화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들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노인, 내가 잘했어.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반응에 민수는 놀랐습니다. 내 어머니도 그렇게 했을 거야.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으니까. 아버지의 눈에 맺힌 작은 눈물을 본 민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걱정 마, 아버지. 곧 새 일자리를 찾을 거예요. 밤이 깊어지고 민수는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할 일을 생각하며 머릿속으로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죠. 식당, 카페, 편의점, 당장 닥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버거를 만들고 싶다는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눈이 조금씩 그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이 조금 맑아지자 희미한 별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민수는 그 별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종종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단다.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거야. 잠들기 전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자신만의 버거를 만들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그날이 올 때까지 민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일자리를 찾아 도시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겨울철 불경기에 어느 곳도 새 직원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는 하나둘 쌓여갔고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죠. 그럼에도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이력서를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민수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곧 또 눈이 내릴 것 같았죠.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민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수가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민수 씨 맞으신가요?
중후한 목소리의 남성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제 이름은 정재영입니다. 혹시 며칠 전에 버거하우스에서 노인 한 분께 버거를 대접하신 일 기억하세요? 민수는 순간 숨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알려진 걸까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 노인분이 바로 제 아버지십니다. 민수는 놀라움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노인이 이 사람의 아버지라니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 없었죠. 제 아버지께서 그날 이후로 계속 당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버거 한 개로 당신의 마음을 느끼셨다고. 정재영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와 저는 10년 넘게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제가 사업에 몰두하면서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결국 크게 다투고 말았죠. 민수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저 친절을 베풀었을 뿐인데 이런 인연이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날 당신을 만나고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그리고 자신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함을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와의 관계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잠시 통화 너머로 감정을 추스르는 듯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 덕분에 저희 부자는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민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습니다. 버거 한 입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니 새삼 음식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민수 씨를 찾았는지 궁금하시죠? 정재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날 가게 이름과 위치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얼마 전 그곳을 찾아갔더니 사장님께서 민수 씨가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민수는 갑자기 긴장되었습니다. 이 낯선 사람이 자신을 왜 찾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민수 씨, 혹시 지금 일자리를 구하고 계신가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민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정식당 그룹의 대표입니다. 전국적으로 여러 음식점 체인을 운영하고 있죠. 민수는 그 이름을 알아들었습니다. 정식당은 유명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종종 광고를 볼 수 있었죠.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에 작은 버거 가게를 운영하셨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만들어주시던 버거의 맛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경영난으로 가게를 접으신 후 아버지의 꿈은 거기서 끝이 났죠. 정재영의 목소리에 추억이 묻어났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께서 한 가지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예전처럼 작은 버거 가게를 다시 열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서는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민수는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호하게 느껴지면서도 기대감이 조금씩 피어올랐습니다. 민수 씨, 직접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아버지와 함께요. 제안 드릴 것이 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직감적으로 좋은 기회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 시내 정식당 본사로 와주시겠어요?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통화를 마치고 민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정재영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버지를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정말 일자리 제안을 받게 될지.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놀라움은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정신이 맑아 보이셨죠. 아버지, 내일 중요한 약속이 생겼어요.
혹시 면접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잘 됐구나. 넌 분명 좋은 곳에서 일하게 될 거야. 그날 밤 민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있을 만남에 대한 기대와 긴장이 뒤섞였죠.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가장 깔끔한 셔츠를 다림질하고 오랫동안 신지 않았던 구두도 꺼내 반짝반짝 닦았죠.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 동안 가슴 한편으로는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정식당 본사라니 이런 큰 기업의 사람들과 만나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레 인사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따라 맑은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자신감 있게 하고 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정식당 본사 건물은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거렸죠. 민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현관 앞에 섰습니다. 잠시 심호흡을 한 뒤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민수 씨 맞으신가요? 정재영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비에서 안내를 받은 민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고 럭셔리한 사무실 공간이 펼쳐졌죠. 창밖으로는 항구 도시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 민수 씨 오셨군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친근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어제 전화해서 들었던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정민수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정재영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아버지 정상호입니다. 노인은 민수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젊은이. 셋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가에 마련된 테이블에는 이미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죠. 민수는 조금 긴장된 모습으로 앉았습니다. 우선 민수 씨가 아버지께 베푸신 친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재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와 아버지는 오랫동안 서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어요. 제가 사업에만 몰두하다 보니 가족을 소홀히 했죠.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정상호 노인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이 셌던 거야. 아들이 큰 사업을 일구는 동안 나는 그저 과거에만 연연하고 있었으니. 두 사람의 대화에서 민수는 오랜 갈등이 녹아내리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아들을 향한 자랑스러움이, 정재영의 표정에는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애정이 묻어났죠. 민수 씨, 정재영이 다시 화제를 돌렸습니다. 혹시 제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민수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네. 정식당 그룹이 유명한 외식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재영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업의 뿌리는 사실 아주 작은 버거 가게였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께서 정상버거라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만드시던 버거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정상호 노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땐 정말 행복했지. 손님들에게 버거를 대접하는 일이 내 삶의 전부였으니까. 특히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때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사업은 쉽지 않았죠. 정재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대형 프랜차이즈의 공세에 결국 문을 닫게 되셨어요. 그 후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많이 위축되셨고 저는 그걸 보면서 언젠가는 아버지의 꿈을 다시 이루어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수는 그들의 이야기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성공한 아들과 인생의 꿈을 접어야 했던 아버지. 그 관계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재영이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버거 가게를 다시 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옛날 방식 그대로요.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정성과 마음을 담은 작은 버거 가게로요. 민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야기가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정상호 노인이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그 버거 정말 특별했어요.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요즘 세상에 그런 진심을 담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아요. 정재영이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아버지의 옛 버거 가게 자리에 새로운 버거 가게를 열려고 합니다. 따순버거라는 이름으로요. 그리고 민수 씨가 그곳의 매니저이자 주방장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민수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으니까요. 물론 저희가 투자와 경영 지원을 할 겁니다. 하지만 가게의 영혼은 민수 씨와 아버지가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손님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특별한 버거 가게를요. 민수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제안에 혼란스러웠죠. 작은 친절이 이런 기회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민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상호 노인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증명했어요. 음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게 바로 제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예요. 민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제안은 그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큰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따랐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정재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민수 씨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바로 저희가 찾던 사람이니까요. 민수는 그날 밤 내내 고민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갑작스러운 제안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 자신의 버거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것,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정재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상호 노인의 옛 버거 가게가 있었던 자리는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한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건물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낡고 허름했지만 넓은 창문과 아늑한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죠. 민수는 그곳을 처음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25년 전에 마지막으로 버거를 팔았어요. 정상호 노인이 먼지 쌓인 주방을 둘러보며 회상했습니다. 그때 만들던 특제 소스 레시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답니다. 정재영은 효율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건물의 낡은 부분은 모두 새 것으로 교체하되 옛 가게의 따뜻한 느낌은 살리겠다는 구상이었죠. 민수는 주방 설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요리할 수 있는 동선과 필요한 장비들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메뉴는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세요? 정재영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많은 종류보다는 몇 가지 특별한 버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상호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장님의 옛 레시피도 꼭 살려내고 싶고요. 정상호 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내가 예전에 만들던 정상 특제 버거, 그 맛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그렇게 셋은 함께
메뉴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정상우 노인의 기억 속 레시피를 토대로 민수는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새로운 버전의 버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정상 클래식 버거가 완성되었죠. 처음 맛을 본 정상우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만들던 그 맛이야. 어떻게 이렇게.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노인장님의 설명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 조금 더했고요. 리모델링 작업은 한 달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낡은 벽은 새 페인트로 단장되었고 오래된 바닥은 따뜻한 색감의 목재로 교체되었습니다. 주방에는 최신 설비가 들어왔지만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그릴과 오븐을 선택해 옛 정취를 살렸죠. 가게 전면의 간판은 정상우 노인이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따순버거라는 이름 아래 작은 글씨로 신스 1987이 새겨졌습니다. 개업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민수는 아버지를 가게에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아버지도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동의했죠. 가게에 도착한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일하게 될 곳이냐? 민수는 자랑스럽게 가게 안을 안내했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이제 여기서 버거를 만들게 됐어요. 사실은 제 버거예요. 아버지는 말없이 가게 내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들어서자 그의 눈에 무언가 스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이곳이 어딘가 익숙한데. 그때 정상우 노인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봐, 자네는. 아니, 정상우?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노인장님을 아세요? 민수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30년 전 우리는 같은 공장에서 일했었지. 그리고 내 어머니와 내가 처음 데이트했던 곳이 바로 이 버거 가게였어. 민수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데이트 장소가 바로 정상우 노인의 옛버거 가게라니.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이었습니다. 맞아, 생각난다. 정상우 노인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항상 자네 여자친구에게 더블 치즈버거를 사주곤 했지. 그리고 늘 조금 더 치즈를 많이 넣어주세요라고 부탁했지. 민수의 아버지 눈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민수 어머니였지. 그녀는 항상 이곳의 버거를 좋아했어.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정재영이 준비한 와인을 마시며 두 노인은 옛 추억을 나누었고 민수와 정재영은 가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수는 오랜만에 아버지가 활기차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침내 따순버거의 개업일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민수는 긴장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내일 있을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며 준비했죠.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만드는 버거, 생각만 해도 떨렸습니다. 개업 당일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신선한 재료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그릴은 이미 따뜻하게 달궈져 있었죠.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둘러보자 정상우 노인이 미소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일찍 와서 준비해뒀네. 첫날은 특별해야 하니까. 두 사람은 함께 오픈 준비를 마쳤습니다. 10시 정각 정재영이 들어왔고 잠시 후 민수의 아버지도 도착했습니다. 네 사람은 가게 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상우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작하자. 우리의 새로운 여정을.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따순버거의 첫날이 밝아온 것입니다. 문을 연 첫날 따순버거에는 손님의 발길이 뜸했습니다. 간간히 지나가던 행인 몇 명이 호기심에 들어왔을 뿐이었죠. 민수는 조금 실망했지만 정상우 노인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처음부터 북적거리길 바라면 안 되지. 좋은 음식은 천천히 알려지는 법이니까. 민수는 그 말에 위안을 얻으며 첫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입 한 입 버거를 맛본 손님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며 작은 성취감을 느꼈죠. 정성스레 준비한 버거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5명 정도의 손님이 전부였죠. 정재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매출 보고서를 검토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홍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SNS 마케팅을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따순버거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민수는 매일 정성스레 만든 버거 사진과 가게 이야기를 올렸죠. 처음에는 팔로워가 거의 없었지만 어느 날 우연히 한 유명 푸드 블로거가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이 버거 정말 특별하네요. 요즘 트렌디한 버거집들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어요. 블로거는 자세한 리뷰와 함께 따순버거의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이름 그대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버거집이라는 제목의 포스팅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죠. 특히 정상우 노인과 민수가 함께 주방에서 일하는 모습 그리고 가게에 담긴 특별한 스토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옛 레시피를 젊은 셰프가 재해석했다고요? 그것도 우연한 인연으로.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후로 가게는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고 정상 클래식 버거는 특히 인기 메뉴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정상우 노인에게 배운 비법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더해 다양한 버거를 개발해 나갔죠. 민수 씨, 이제 주방을 완전히 맡아주세요. 어느 날 정상우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 손은 이제 예전 같지 않아. 젊은 당신의 에너지가 필요한 때예요. 처음에는 민수가 반대했지만 정상우 노인은 단호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가게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역할을 할 테니. 그렇게 정상우 노인은 가게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그의 따뜻한 인사와 옛날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일부러 가게를 찾기도 했죠. 특히 아이들은 버거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를 좋아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아왔고 정재영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개업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이 열리고 정재영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죠. 그는 조용히 가게 구석 테이블에 앉아 버거 한 개를 주문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서빙해 주시겠어요? 민수가 주방에서 말했습니다. 정상우 노인은 아들을 위해 특별히 정성을 들인 버거를 준비했습니다. 트레이를 들고 아들 앞에 앉자 정재영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진짜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어릴 적에 아버지가 만들어주시던 버거가 생각나요. 정재영이 버거를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시던 아버지.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상인 줄 알았는데 그땐 내가 주방에 들어와 이것저것 만지작거리곤 했지. 노인이 회상했습니다. 항상 나도 아빠처럼 요리할 거야 라고 말했었어. 정재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저는 요리사가 아닌 사업가가 됐네요. 아버지의 버거 가게는 망했고 그때 제가 더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정상우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업가가 된 건 오히려 잘된 일이야. 덕분에 이렇게 다시 버거 가게를 열 수 있었잖니.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가게는 내 가게보다 훨씬 더 좋아. 민수 덕분에 새로운 생명이 불어넣어졌으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주방에서 듣고 있던 민수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과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모습이 마치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가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과 겹쳐 보였죠. 민수 씨 덕분이에요. 정재영이 주방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버거 한 개를 대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서로에게 벽을 쌓고 살았을 거예요. 정상호 노인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 작은 친절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다니. 정재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예전에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던 것 같아요. 나도 미안하다. 노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너무 고집을 부렸어. 내가 내 버거 가게를 이어받지 않는다고 실망했고 내 성공을 인정하지 않았지. 내 자존심 때문에.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재영은 조심스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아버지 표정을 보면 예전 버거 가게를 운영하실 때처럼 생기가 돌아오셨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이곳에서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어. 노인은 주변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으니까. 정재영은 버거를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주 찾아뵐게요. 가끔은 주방에서 아버지께 버거 만드는 법도 배울게요. 그래, 내 아들. 정상호 노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민수는 정상호 노인과 맥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노인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내 덕분에 나는 아들과 다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오히려 감사드려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정상호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간혹 인생에서는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법이야. 내가 내게 버거 한 개를 건넨 그 순간이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놓았지. 민수는 그 말을 깊이 새겼습니다. 버거 한 입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자신이 요리하는 이유였습니다. 개업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눈 내리는 저녁, 따순버거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거리에 쌓인 눈 때문에 손님들의 발길이 뜸했죠. 민수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문득 처음 정상호 노인을 만났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었지요. 민수야, 오늘은 일찍 문 닫는 게 어때? 정상호 노인이 제안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더 기다려봐야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지 않은데.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려는 찰나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과 함께 눈발이 날아들었고 한 남성이 허름한 외투를 움켜쥐고 들어왔습니다. 얼핏 보기에 노숙인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또렷했죠. 어서 오세요. 민수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남성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따뜻한 곳을 찾다가 들어왔는데 혹시 버거 하나 살 수 있을까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버거를 드시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걸로 하나 주세요. 비싸지 않은 걸로요. 민수는 그릴로 향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만들어 볼 생각이었던 새 레시피가 있었는데 이 손님에게 선보이기로 했죠. 정성스레 육즙이 가득한 패티를 굽고 직접 만든 소스를 바르고 신선한 채소를 얹었습니다. 모든 과정에 마음을 담았죠. 여기 따순버거의 특별 메뉴입니다. 민수가 버거와
버거와 함께 따뜻한 감자튀김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성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기본 버거인가요? 너무 푸짐해 보이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민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남성은 조심스레 버거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와, 이건 정말 맛있네요. 다행이네요.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 봤거든요. 남성은 버거를 음미하며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전에 버거하우스에서 일하셨던 분 아닌가요? 민수는 놀랐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아셨죠? 몇 달 전 그곳에서 노숙인 노인에게 버거를 대접하신 분, 그 이야기가 SNS에서 화제가 됐었어요. 그분이 바로 당신이군요. 민수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알려져 있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사실 남성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몇 달 전까지는 거리에서 지냈어요. 일자리를 잃고 집도 잃고 하지만 어느 날 한 카페 주인이 저에게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대접해 주셨죠. 그분이 버거하우스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우리 모두 작은 친절로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남성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지금은 작은 일이지만 배달 일을 시작했고 방도 구했습니다. 오늘은 첫 월급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받은 친절을 기억하며 직접 돈을 내고 맛있는 버거를 먹고 싶었습니다. 민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멀리까지 퍼져나가 또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수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버거는 제가 대접할게요. 첫 월급 기념으로요. 남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꼭 제가 내고 싶어요. 이번엔 제가 돈 내고 먹고 싶어서 왔으니까요. 그는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차례라고 생각해요. 민수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요리하는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음식, 버거 한 입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남성이 떠난 후 정상호 노인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다 들었단다.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인장님, 진짜 기적은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노인장님께 버거를 대접했고 그것이 정재영 씨와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졌고 이제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이 변화했네요. 정상호 노인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인생은 마치 도미노와 같아. 한 조각이 넘어지면 그 영향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밖의 눈은 그쳤고 하늘에는 맑은 별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버거를 통해 작은 기적을 전할 수 있을지.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여느 때와 같이 일찍 일어나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 정상호 노인이 이미 와서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고 민수의 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요즘 들어 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좋아져 가끔 가게 일을 돕곤 했죠. 민수야, 우리가 새 메뉴를 생각해봤어. 아버지가 반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가족 버거라고 이름 붙이면 어떨까? 내 어머니가 좋아하던 재료들로 만드는 버거 말이야. 민수는 감동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생기가 돌았고 술 냄새도 더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오늘 바로 시도해 볼게요. 세 사람은 함께 새 메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정상호 노인의 경험, 민수의 창의성,
그리고 민수 아버지의 추억이 하나로 어우러져 특별한 버거가 탄생했습니다. 시식해본 정재영은 엄지를 치켜 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메인 메뉴로 넣어야 해요. 그날 오후 가게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유명 음식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이었습니다. 어제 방문했던 남성이 SNS에 따순버거의 스토리와 함께 감동적인 경험을 공유했고 그것이 화제가 되어 방송사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요리하는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인데요. 이곳의 이야기가 저희 콘셉트와 딱 맞아요. 혹시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정상호 노인과 아버지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따순버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성이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정상호 노인과 정재영이 함께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아버지가 술 대신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그리고 매일 만나는 손님들의 따뜻한 미소, 이 모든 작은 기적들이 민수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버거 하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을 회복시키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 작은 친절 하나가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고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민수는 이제 그 사실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며 민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버거 한 입에 자신의 진심을 담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기적을 선물하겠다고, 그리고 그 기적은 또 다른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어서 오세요. 따순버거입니다. 민수의 환한 미소가 가게 안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바꿀 버거 한 입이 이곳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